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혁명 20일 정책위 의장 지용범 인사드립니다. 제가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왜 필요한가 경제편을 말씀드린 바 있고요. 지난 시간에. 그리고 황장수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되는 사유를 말씀드릴 때 서민 포퓰리즘 15조에 대한 전반에 걸쳐서 또 얘기를 드렸는데 이번부터 4회에 걸쳐서 서민 포퓰리즘에서 언급 안 한 내용들을 다시금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서민 포퓰리즘 15조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있는 불공정, 차별, 사라진 정의를 되살리는 것이 서민 포퓰리즘 15조 정책 공약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서민은 80%나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살고 있고 그 반면에 10%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득권은 상당히 살기 좋은 나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정치, 경제, 사회 전반으로 나라가 푹 썩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쳐야 됩니다. 고치는 방법에는 한 3가지 있다고 보는데 일부를 고치는 것이 트랜지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당 부분 고치는 것이 트랜스포메이션이 되겠습니다. 아예 나라 전체를 전반적으로 확 바꾸는 것, 그것이 레볼루션이 되겠습니다. 혁명적으로 바꾸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려면 자유민주주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나라 전반을 혁명적으로 정치, 경제, 사회, 안보 전반에 걸쳐서 개혁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서민 포퓰리즘 15조 정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민 포퓰리즘 15조에는 당연히 외교 안보 부문도 투철한 안보 정신이 반영되어 있는 정책 공약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거를 경제, 사회, 정치, 안보 순으로 잠깐 리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국가가 아파트 평당 원가 700만 원 이하로 건설 판매해야 된다고 서민 포퓰리즘 1조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LH공사가 땅 주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입하죠. 매입하는데 한 150만 원에 매입을 합니다. 150만 원 내지 200만 원 매입을 합니다. 그것이 LH공사가 시행 작업을 통해서 그 다음에 건설 시공사한테 넘깁니다. 건설 시공사한테 넘기고 다시 최종 소비자가 분양받는 가격은 10배 내지 15배 해당되는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의 땅을 사서 1,000만 원 내지 1,500만 원에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이 되는데 이재명이가 대장동이나 4개 지역에서 행한 것은 2,500만 원 내지는 3,500만 원 분양했으니까 25배, 35배로 폭리를 취한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50만 원짜리가 LH공사가 하면은 1,000만 원, 1,500만 원이 되고 이재명이 같은 민간 사업자를 동원해서 하게 됐을 경우에는 2,500만 원 또는 3,500만 원 돼서 25배, 35배가 되는 그 차이는 뭡니까? 비리죠. 그렇죠? 평당 700만 원이면 충분한 것을 3,500만 원까지 받아먹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는 걸 포기하고 그다음에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한 사람도 출산을 포기하고 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지금 고령사회로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 60세 이상이 20% 됐을 경우는 초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7, 8년 후면은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게 돼서 그것은 노인 증가하는 비율이 출산율보다 훨씬 상회를 해서 이건 뭡니까? 국가적 재앙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집이 없다는 것은 우리나라 집 없는 서민이 60%나 되는데 집이 없다는 것은 결국은 국가적 재앙이다. 단순히 집 없는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일자리 측면에서는 해외 진출 기업을 리쇼링 해야 되는데 리쇼링 하는 방법은 정치노조, 민노총과 한총 같은 정치노조를 해체해야 되고 그 대신에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높은 법인세율을 낮추고 그 다음에 비싼 토지는 값을 낮춰서 해외 진출해서 다른 나라 좋은 일자리만 창출시키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을 국내로 리쇼링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국가가 일자리 제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업한테만 의존할 수가 없는 여건이죠. 그래서 방과후교사 30만이라든지 요양지원요원 20만이라든지 어린이 유치원 공영학 교사 20만 해서 한 200만 일자리를 만든다는 게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급여가 이제는 저성장 시대이기 때문에 중간급여가 한 300만 원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위해서는 이런 임금이 높지 않은 상태에서 나름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는
통신이라든가 가전제품 또는 식료품 이런 공산품에 전반적으로 몇몇 소수 대기업이 독과점을 하고 있는데 이 담합을 금지시켜서 가격을 인하하게 해야 됩니다. 핸드폰 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그것이 거의 급여 한 절반 이상 수준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물가 안정을 시켜서 실질 소득을 늘리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양적 완화로 인해서 돈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플레가 심하고 시장 물가가 엄청 올라 있는데 식료품이나 공산품의 담합으로 인해서 식료품이나 공산품 이런 것들이 고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가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걸 막아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 측면에서는 불공정, 차별을 시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대학 입시는 시험만으로 입학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신분사들의 중요 코스인 사시는 부활하고 로스쿨은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의전원, 공공의대는 당연히 폐지해서 공정한 경쟁 체제를 만드는 것이 석부 15조 정신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교육, 소득 대비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교육 내로 흡수해야 되겠다. 그래서 방과후 교사를 뽑는 것도 바로 이런 일환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 복무를 의무적으로 젊은 남성들이 하고 있는데 당연히 가산점을 부여해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이 서민 포퓰리즘 15조가 되겠습니다. 정치 측면에서는 비리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해체해야 되겠다. 그리고 비리의 원상인 지자체를 폐지한다. 그리고 부패 정치인은 한 번으로 아웃시킨다. 원아웃제를 말씀드린 바 있고요. 안보도 우리나라가 지금 비핵화가 전혀 진전되지 않고 있는 김정은 체제 하에서 김정은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하고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절대 반대입니다. 이상이 제가 그 지난 시간에 포퓰리즘 관련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말씀드리지 않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 측면에서 보면 4조를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와 난민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 현상을 보면은 OECD 국가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유입 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것이 좋은 건 아니라는 말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통계가 잘 없습니다만 한 약 300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국인이 한 100만 명이 되는데 중국 한족이 20만, 그 다음에 조선족이 8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을 볼 것 같으면은 값싼 노동력을 활용한다.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이 싫어하는 3D 업종 종사하는 덕분에 우리 국민은 직무를 특화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탁상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친중 정책 또 인도주의 운운하면서 외국 노동자에 대해서는 문 정권은 상당히 관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상당수가 일자리가 없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자리를 상당 부분 잠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를 우리가 그네들한테 제공해서 상당히 기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은 없습니다. 그네들 본국 대비해서 급여가 한 4-5배 많은 급여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외노자 평균 한 250만 300만 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기네들 본국에서는 20-30만 원 정도밖에 안 받는 사람들이 한 10배 이상 받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우리나라에서 최소 소비를 하고 나머지는 다 본국에서 송금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외국 노동자들은 우리나라 경제 기여에 전혀 기여가 안 된다는 경제 소비를 진작시켜서 경제 성장을 이루는 이론에도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 4조에서는 외국 노동자와 난민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본국으로 추방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그네들이 차지하고 있는 일자리 200만 개를 창출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지금 부동산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고 있고 가격이 어마무시하게 비싼데 그 중에서 외국인 노동자 또는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그 재산을 전산 등록을 해야 되겠다. 그네들은 내국인이 받고 있는 DTI 같은 대출 규제도 받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노자 연수제도도 당연히 폐지해야 되겠습니다. 5조를 말씀드리면은 5조는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한 앱과 플랫폼이 상당히 문제가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보이는 고용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현상을 볼 것 같으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을 많이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은 4차 혁명의 본래 의미는 뭐냐면은 세상을 바꾸는 것은 인공지능 AI 그 자체가 아니고 수많은 기업들이 이를 활용해서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많은 기업들은 이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 기술을 빙자한 앱이나 플랫폼 그거하고 4차 산업혁명은 당연히 구분돼야 되겠습니다. 4차 산업 기술을 빙자한 앱이나 플랫폼은 정부와 대부분 커넥션을 갖고 있고 또는 대중에게 눈속임을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창한 타이틀을 붙이고 있죠. 근데 그네들은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기술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 전혀 관계없는 아주 질이 낮은 앱이나 플랫폼을 가지고 국민들을 소비자들을 괴롭히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이를테면 카카오택시를 얘기해 드릴 것 같으면은 카카오택시라는 게 뭡니까? 콜택시 앱 서비스 아닙니까? 이것이 승객들이 주로 출퇴근하는데 이용되고 있어가지고 기존 택시의 생존권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 같지도 않은 앱으로 불법 여객 운송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배달 앱을 보겠습니다. 배달 앱이라고 하는 것은 딜리버리 히어로라고 하는 독일 기업이 40억 불, 우리나라 돈으로 4조 5천억 정도 주고 인수를 했어요. 거기에 인수한 것이 배달민족, 요기요, 배달통 같은 그 사업자죠. 거기를 보면은 프로세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가게나 식당이 공급자가 됩니다. 그것을 배달원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음식물이, 식품이 배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배달 사업자인 배달민족, 요기요, 배달통에 예속돼 있어가지고 이것이 옛날 얘기 같으면은 토지를 갖고 있는 지주가 소장농을 렌트를 줘서 갑질하는 거하고 똑같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런 횡포가 가능한 이유는 기술은 낮은 플랫폼이지만 엄청난 자본력으로 딜리버리 히어로가 40억 불 주고 인수했다고 안 합니까? 이 배달민족 요기업 배달통을요. 그래서 이 자본력으로 골목 상권을 장악해서 자영업자들이 상당히 힘든 영업을 하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코로나 등으로 급증하고 있는 전자상거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한 30% 정도 비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상당 부분 코로나 덕분에 많은 자영업자들이 힘들고 많은 기업들이 힘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전자상거래 업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은 많은 캐시카우, 높은 수익을 창출하고 있죠. 근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서포 15조 5조에서 얘기하는 해결책은 카카오택시, 배달앱 같은 4차 산업혁명을 빙자한 앱이나 플랫폼 등은 금지하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 업종도 누리고 있는 수익 창출에 비해서 낮은 고용률을 개선해라. 이런 차원에서 고용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 바로 5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정도 얘기하고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